안녕하세요. 덕원TV입니다. 오늘은 커피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커피 다이어트란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커피 다이어트는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서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될까요?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커피 다이어트는 밥 알롯이라는 박사가 대중화시켰는데요. 책 제목도 바로 더 커피 러버스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피 러버스 하면서 커피 중독자, 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겠죠. 커피 먹으면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는 사람들은 이 커피 다이어트를 하면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면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커피를 하루에 3-4잔씩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다이어트법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 밥 말롯이라는 사람이 커피 러버 같아요. 그 책 내용을 읽다 보면 커피의 장점을 특히 강조하여 쓴 책이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은 하루에 최소 3컵의 라이트 로스트 커피를 마십니다. 이 로스팅 방법 중에서 다크 로스트랑 라이팅 로스트가 있는데, 다크 로스트라는 거는 이제 좀 로스팅 시간도 좀 오래 하고 이제 깊이 볶는 거겠죠. 뭐 무게감은 좀 더 많은데 좀 더 이제 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트 로스트라고 하면 이제 짧게 볶고 마시다 보면 조금 더 무게감은 가볍고 이제 조금 쉬운 말로는 덜 쓴 커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커피콩과 로스트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싸구려 원두만 쓰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커피콩과 로스트 방법에서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이어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는데 커피만 마셔야 되고 설탕과 크림은 빼고,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로 만들어 먹어야겠죠. 그리고 이 커피와 함께 고섬유질 녹색 스무디를 같이 마십니다. 이제 녹색 스무디니까 이제 채소로 만든 스무디고, 섬유질이 많은 걸 봐서는 뭐 브로콜리나 샐러리나 이런 거를 이제 갈아서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식단들을 먹으려면 저칼로리, 저지방,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합니다. 저칼로리는 알겠는데 지방도 저지방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커피 다이어트의 장점은 커피가 식욕을 억제하는 데 기인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어느 정도 식욕이 억제되는데 그거에 기인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많아요. 커피를 먹으면 식욕이 더 난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유산이 많이 나와서 소화 기능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책에서는 커피가 식욕을 억제하는 데 기인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올려줍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카페인을 먹으면 눈이 확 떠지죠. 그리고 막 몸에서 에너지가 솟는 것 같고 이렇게 신진대사를 올려주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업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집중도 안 되고 뭔가 다운될 때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확 업되죠. 그런 효과를 노려서 하는 커피 다이어트고요. 단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기예요. 그냥 시도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커피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위로 들어가면 위산을 자극하는데 위산의 분비량이 늘어남으로써 위염과 위궤양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위염이 심한 사람은 조금 하기 힘든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만성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커피 안에 들은 카페인이나 다른 성분들이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물을 많이 빼가는데 이 때문에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작용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이 빨리 나감으로써 오히려 배고픔을 증대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는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 한 잔에는 보통 커피스테롤이라는 게 4g 정도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잔을 마시면 이게 12g이 되겠죠. 또 많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커피 다이어트를 대안은 없을까? 이제 그냥 아까 전에는 이제 생커피, 그러니까 뭐 설탕과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를 마시라 그랬는데, 그런 장점들을 좀 모아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커피 다이어트 대안은, 일단은 운동 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힘든 운동을 잘 견디게 해줘서 운동 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저지방 라떼 등으로 식사 대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오전에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많이 쓰릴 수 있는데 여기 저지방이 들어간 라떼를 추가함으로써 우유 한 잔의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는 하지만 방탄커피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또 커피 다이어트 할 때는 식후에 바로 마시지 말자. 식후에 바로 마시면 커피가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 특히 빈혈이라든가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진 않겠지만 그 철분 같은 게 우리 몸에 다 흡수되기 전에 식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면 빈혈이 있으신 분은 안 그래도 철분이 부족한데 이렇게 흡수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식후에 바로 마시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켜서 이게 인슐린 민감성이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당을 우리 체내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고혈당이 안 오는데 이게 좀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시키게 되면 몸에 당이 많이 돌아가겠죠. 돌아다니겠죠. 이런 거는 당뇨 환자들에 나쁠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키기 때문에 식후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셔야지 빈속에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 커피를 얘기한다면 방탄커피를 들 수 있는데요. 방탄커피는 아메리카노에다가 버터 그리고 MCT 오일이라는 걸 섞어서 만드는 커피입니다. 이때 아메리카노는 가능하면 핸드드립이 좋고요. 그 이유는 핸드드립 할 때 쓰는 필터가 카페스테롤이라던가 그런 불순물들을 걸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버터는 아무래도 자연 방목하거나 이제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게 좋겠죠. 그래서 버터는 좀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커피보다도 버터가 중요하고 양질의 버터를 쓰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버터들은 비싼 버터겠죠. 뭐 이마트나 뭐 이렇게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사셔도 되는데 방탄커피 하나에 들어가는 버터는 좀 비싸야 한 개당 5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베이글 같은 걸 사면 그 따로 살 수 있는 버터가 있는데요. 한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스타벅스에서 쓰고 있는 버터가 되게 좋아서 한때 스타벅스에서 방탄커피를 스스로 제조해서 먹는 방법이 많이 유행했었죠. 근데 그때는 MCT 오일은 이제 가져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MCT 오일을 같이 쓰시면 좋아요. MCT 오일은 좀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설사하고 배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으로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괜찮으시면 3에서 4스푼 정도 늘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방탄커피의 이제 제조 방법은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버터를 하나 넣어요. 그리고 MCT 오일을 티스푼 1개 정도 넣습니다. 낮게 포장 버터가 없다면 대충 한 티스푼을 4개 정도의 분량, 버터의 양이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MCT 오일은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많이 넣으면 아까처럼 설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되면 3스푼 정도로 늘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잘 섞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섞어서 버터랑 MCT 오일이 만나서 이게 서로 섞는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지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잘 섞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MCT 오일과 그 버터가 서로 섞이면서 몸에 좋은 지방을 만들어내는데 이때는 전동 핸드 믹서 이런 거를 보통 추천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핸드 믹서 쓰면 맨날 세척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열심히 저었습니다. 오래 젓죠. 오래 저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방탄커피의 오리지널 출처는 최강의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실험정신이 강한 사람인데 방탄커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말고 아메리카노 먹고 버터도 그냥 씹어 먹고 MCT 오일도 따로 먹어봤대요. 그런데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버터와 MCT 오일을 잘 섞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열심히 섞어주시고요. 평소에는 가능하면 커피는 핸드드립으로 먹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순물이 줄어들죠. 그리고 다이어트의 핵심은 결국 식이 조절, 칼로리 제한입니다. 이 방탄커피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아침 대신 먹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에는 방탄커피를 드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간헐적 단식으로 오래 하기가. 그래서 한 3주만 시행을 하고요. 이제 빠진 살을 보고 좋은 기분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쉬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몸무게는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찌면 다시 간헐적 단식에 아침 방탄커피 이런 식으로 시행하시는 게 좋고요. 오래 하면 이 다이어트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 동안 영양제를 잘 챙겨 먹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영양소가 좀 부족한 게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최강의 식사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24시간 동안 완전한 단식도 한다는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시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적응이 되면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푸드가 중심이 된 다이어트는 실패 확률이 높고 성공하더라도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다이어트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커피 다이어트도 아까 녹색 채소 주스를 먹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푸드를 좀 중심으로 먹는 것들이 실패 확률이 높은 이유가 일단 영양소 불균형이 있고 원푸드 다이어트 보니까 뭐 어떤 것들은 되게 설탕이나 이런 게 많이 든 걸 먹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칼로리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하죠. 영양소 개념으로 더 많이 하고 그게 훨씬 더 건강한 다이어트가 돼요. 단기간에 한 1, 2주 결혼식을 남겨두고 살을 빼야 된다. 수분을 쪽쪽 빼겠다. 이런 식이면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목적이 좋은 몸매를 가지는 것도 있지만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바른 다이어트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원푸드 다이어트는 그런 점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빼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지력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폭식증이 막 몰려와요. 그때 또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에서는 적절한 영양분의 균형을 맞춘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